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지갑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오래 쓴 지갑입니까? 새로 산 지갑입니까? 손때가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반짝이는 지갑입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색깔을 보십시오. 검정입니까? 빨강입니까? 보라색입니까? 아니면 갈색이나 베이지색입니까? 정목 스님은 오래전 한 보살님의 지갑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를 했고 남편 병수발을 들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늦은 나이에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병원비로 나가고 조금 모았다 싶으면 집안일이 터지고 겨우 숨을 돌리려 하면 자식 문제로 또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정목 스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습니까?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제 손에는 돈이 머물지 않을까요? 정목 스님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가난은 단순히 숫자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무리 애써도 삶이 제자리라는 느낌입니다. 그날 정목 스님은 보살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갑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은 조금 민망한 듯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겉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으며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지폐는 아무 방향 없이 접혀 있었고 어떤 영수증은 몇 달 전 것이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 지갑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재물도 머물 집을 봅니다. 그 말에 보살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갑은 그냥 돈 넣는 물건 아닌가요? 정목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탁하면 맑은 물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만 찾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물가가 올라서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운이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목 스님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에게 돈이 오래 머물기 어렵고 공간이 어수선한 집에 재물이 편히 쉬기 어렵고 지갑이 소비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인연이고 돈이 머무는 것도 인연이며 돈이 새어나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습관, 영수증을 계속 쌓아두는 습관, 돈을 꺼낼 때마다 한숨 쉬는 습관, 그리고 돈이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목 스님은 그 보살님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쉬어갈 자리가 너무 오래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그 말에 보살님은 한참 동안 자신의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는 알았지만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맞이하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정목 스님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돈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보살님은 대답했습니다. 또 어디로 나가겠지요? 그 대답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지갑의 색보다 더 깊은 곳에는 마음의 색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곧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은 정말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도 불안하고 돈을 쓸 때도 아깝고 돈이 없을 때는 원망하고 돈이 있을 때는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 지갑에도 집에도 말에도 같은 기운이 배어듭니다. 그렇다고 지갑 색깔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습관을 만들며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빨간색 지갑은 강렬합니다. 눈에 잘 띄고 자신감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불의 기운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보라색 지갑은 고급스럽고 신비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섞여 있어 돈이 안정적으로 머물기보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검정 지갑은 묵직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검정의 기운은 깊은 물과 같아서 돈이 고이기보다 흘러가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색 하나만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색은 매일 손에 닿고 매일 눈에 들어오고 매일 돈을 꺼내는 순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 작은 영향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정목 스님은 보살님에게 지갑을 당장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먼저 지갑을 비워 보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재물을 소중히 맞이하겠습니다. 그날 보살님은 집에 돌아가 지갑 안의 영수증을 모두 꺼냈습니다. 쓰지 않는 카드도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펴고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이에 지갑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당장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질러져 있던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운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운의 변화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큰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돈을 대하는 마음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지출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달라지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사람은 처음으로 나도 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재물운의 천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이 머물고 싶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돈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어지러운 통로입니까? 지금 당장 큰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 보살님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목 스님은 법당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마음이 조금만 정돈되어도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 그 보살님은 늘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이 바빴고 말을 해도 한숨이 먼저 나왔으며 지갑을 열 때마다 얼굴부터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큰 일은 없는데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정목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큰 돈이 들어오는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대부분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끝없는 불안이 사람의 기운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정목 스님은 늘 말합니다. 재물이 떠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괜히 충동 구매를 하고 불안해서 더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소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왜 또 썼지? 그 후회가 다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은 다시 더 큰 소비와 불안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정목 스님은 어느 날 절에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 괜찮은 월급,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월급 날만 되면 카드값이 빠져나갔고 조금 모이면 또 큰 지출이 생겼으며 통장은 늘 바닥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을까요? 버는 건 적지 않은데 항상 비어 있습니다. 정목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조금 웃으며 검은색 명품 지갑을 꺼냈습니다. 금속 장식이 달린 아주 비싼 지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영수증이 가득했고 카드는 빽빽했고 지폐는 접혀 있었으며 동전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잠시 그 지갑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지갑을 처음 샀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갑은 점점 두꺼워졌지만 통장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목 스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돈을 모으기보다 돈 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먼저 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기운보다 부자처럼 보이는 느낌을 먼저 tes습니다. 화려한 명품, 과한 소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재물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을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소비는 재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강한 지갑은 사람의 소비 심리를 계속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빨강은 지금 사고 싶다는 감정을 깨우고, 검정은 돈이 흘러가도 티 나지 않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고, 더 꾸미고, 더 비싼 걸 가져야 안심될 것 같았습니다. 정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물건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깊은 불안을 끝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돈을 쓰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사는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는가? 그 남자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3초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정목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대부분 그 짧은 순간에 결정됩니다. 충동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소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안을 정리했고, 영수증을 바로 버렸고, 쓰지 않는 카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쇼핑이 줄었고 불안해서 사던 물건들이 눈에 덜 들어왔으며 통장에 아주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목 스님은 말합니다. 돈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미워해도 안 되고 돈에 집착해도 안 되며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조급하게 들어왔다 나가고 불안한 마음에는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안정된 마음에는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물운의 시작은 지갑 색깔 이전에 돈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돈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그 시선 하나가 5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날이 되면 마음이 잠깐 들떴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카드값, 대출, 보험료, 갑작스러운 지출, 돈은 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예전처럼 무섭게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고 충동적으로 결제하던 습관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불안해서 쓰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필요한 것보다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사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불안해서 꾸미고, 허전해서 계속 결제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 소비합니다. 이 반복이 결국 재물을 지치게 만듭니다. 정목 스님은 예전에 절에 찾아왔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분은 옷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택배가 거의 매일 도착했고 카드 명세서를 보는 날이면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을 사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물건은 점점 늘어나는데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정목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외로우셨습니까? 그 순간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과 멀어진 뒤부터요.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면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물건으로는 오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그 여성에게 물건을 줄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여성은 오래 울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날 이후 그 여성에게 따막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새 물건을 사고 싶어질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번 건네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신을 탓하고 실수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소비도 점점 감정적이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절약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늘 말합니다. 재물은 통장보다 마음에서 먼저 무너진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필요 없는 쇼핑 앱을 지웠으며 밤마다 혼자 울던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작은 산책을 시작했고 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고 지갑 안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사람들의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이 가득한 지갑은 복잡한 마음을 담고 있고 찢어지고 눌린 지갑은 지친 마음을 담고 있으며 돈이 아무렇게나 접혀있는 지갑은 자기 삶을 급하게 살아가는 기운을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단정한 지갑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지갑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된 영수증과 미련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여백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더 큰 돈이 들어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목 스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여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복도 들어가기 어렵다. 지갑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꽉 차 있는 곳에는 새로운 것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 오래된 불안, 계속 반복하는 부족함의 말들, 그것들을 조금씩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목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욕심으로 움켜쥔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히 다루고 감사히 맞이하고 편안히 머물게 할 때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돈도 사람과 같습니다.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목 스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크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낡았어도 이상하게 숨이 놓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넓고 좋은 집인데도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목 스님은 말했습니다. 공간에도 기운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말과 습관,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지갑을 써도, 아무리 풍수 소품을 갖다 놓아도 집안에 늘 짜증과 한숨이 가득하면 재물의 기운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목 스님이 가장 자주 이야기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 벗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고 바람이 드나드는 문이며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들의 현관은 너무 어둡고 어수선합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우산들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런 현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돌아설만 하구나. 물론 돈이 정말 눈을 달고 현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공간은 사람의 마음부터 흐트러뜨립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답답하면 사람의 기운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가라앉으면 행동도 무거워집니다. 미루게 되고 귀찮아지고 삶 전체가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늘 가장 먼저 현관부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큰돈 드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고 어두운 등을 밝게 바꾸고 불필요한 물건 몇 개를 치우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집의 첫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정목 스님은 예전에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계속 막힌다고 했고 아내는 이상하게
집안에 돈이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정목 스님은 바로 느꼈습니다. 현관 앞에 깨진 화분이 방치되어 있었고 정목 스님은 신발은 뒤엉켜 있었으며 거울이 정면으로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잠시 그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들어오는 기운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부부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거울 때문입니까? 정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미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모습만 크게 비치는 공간은 사람을 안정시키기보다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정돈된 현관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주느냐입니다. 그날 이후 그 부부는 현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화분을 버렸고 현관등을 환하게 바꿨으며 거울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정목 스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덜 답답합니다. 남편 역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일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입니다. 정목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대부분 이렇게 작은 정돈에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창한 행운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마음, 돈을 소중히 접어넣는 태도,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결심.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삶 전체의 기운을 만듭니다. 정목 스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정목 스님은 재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부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갑이 깨끗하고 공간이 단정하며 말이 함부로 거칠지 않고 돈을 쓸 때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급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벌고 싶고 빨리 채우고 싶고 빨리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씨앗도 천천히 자라고 나무도 계절을 지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목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급하게 끌어당긴 돈은 급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급함보다 정돈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지갑 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현관불을 밝히고 돈을 쓸 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재물운의 뿌리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문득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했던 통장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돈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삶이 덜 두려워지는 날 말입니다. 정목 스님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불안하지 않은 삶, 그것이 가장 깊은 재물운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닦아 보십시오.
그리고 현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흐름을 아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성불하십시오.